대남 썸녀 8월호 날씨 참 덥죠. 와 7월 초부터 덥기 시작을 하는데 와 막 찜통이 그죠? 찜통이 와 이런 찜통이 없습니다. 그죠? 그 진짜 무슨 사우나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 에어컨 뭐 집에 에어컨도 없지만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도 못 틀겠고 그죠? 전기세가 전기세가 만약에 안 올랐으면 생각을 한번 해볼 만도 한데 전기세가 엄청 올라가지고 아직까지 뉴스에서 전기세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한번 나오겠죠. 올림픽 끝나면 아마 전기세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한번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기세가. 더 이상 아낄 수가 없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의 차트 최소한으로 아끼고 쓰고 있는데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제가 LED 등으로 교체가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LED로 교체를 하면 전기세가 좀 덜 나오지 않나? 근데 왜 전기세가 별 차이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LED 등으로 바뀌어서 전기세가 훨씬 적게 나올 줄 알았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조금 더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음, 아무튼 이 무더운 날 마침 또 올림픽을 해서 지금 우리 국가대표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대표 또 화이팅 하고 있고 지금 뭐 오늘 보니까 5위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인가 하여튼 뭐 많이 땄더라고요. 목표가 5개였는데 지금 3일 지났는데 벌써 5개 목표를 채웠다고. 지금 그 뭐지 그 수영 그 자유형 100m 그거 그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또 그 탁구에서 또 그 동메달 하나 땄잖아. 우리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동메달을 마침 땄어요. 올림픽에서 첫 메달이라 그러던데 메달이라도 하나 따서 신유빈 양은 이제 군대 안 가겠네. 그 농담 있잖아요. 왜? 그 여자들이 금메달 따면 여자들이 메달 따면 야 군대 안 가서 좋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아무튼 그 앞으로 굉장히 그 조금만 더 성장한다면 언젠가는 중국을 꺾을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수영이 메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영에서 막 근데 왜 전체 순위를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전체 순위를 안 보여주고 계속 우리나라 것만 보여주는데 하여튼 중계를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 원래 전체 순위를 한 번을 꼭 보여주는데 그거 같지 않아요? 왜 녹화 같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지? 계속 녹화한 걸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녹화한 걸 이렇게 시청률이 잘 오르게끔 황금 시간대 금메달 따는 거는 황금 시간대 보여주고 또 메달 못 따면 저녁에 보내주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좀 일찍 물론 뭐 아침에 따서 오전에 따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계속 그럼 뭐 어차피 뭐 반복적으로 재방송을 해서 보여주니까 그죠? 하여튼 양궁이 10연패에 어떤 기염을 토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또 있고 그 뭐죠? 하여튼 그 되게 이렇게 그 아나운서랑 되게 닮았죠. 임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홍주연 아나운서하고 둘이 되게 닮았더라고요. 양궁 선수 그 키 큰 친구 임시연인가? 임시연이라는 친구하고 KBS의 홍주연 아나운서하고 되게 닮았더라고요. 자매같이 닮았더라고. 둘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인터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어쨌든 그거 같아요. 녹화 같고 이미 끝난 것 같고 약간 편집 같은 그런 느낌? 다른 대회 나간 걸 짜집기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건 기분 탓이겠죠, 그죠? 아무튼 우리 선수들 뭐 라이브라면 지금 뭐 열심히 발휘해서 하고 있을 텐데 어떤 몸 건강이 좀 판정에 조금 불만이 있긴 해요, 그죠? 우리도 좀 마음에 안 드는 항상 올림픽 가면 판정에 불만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좀 있는데
아무튼 뭐 판정이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를 해야 돼요. 그죠?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요번에 또 뭐 국기 뭐 한국하고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했다든지 다른 나라들도 국기를 잘못 개항한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프랑스가 한 100년 만에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이렇게 좀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좀 사전에 리허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무튼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다 힘내시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우리나라의 한 100명의 외교관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안고 하나하나 행동도 그렇고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소중하고 좀 프라이드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죠? 내가 세계 최고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국민들이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어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그거거든요. 대충 하지 않고 정말 끈질기고, 그죠? 니 죽고 내 죽자, 이런 2판 4판이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그런 게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그죠? 아무튼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한 일주일 전이었나? 너무 더운 거예요. 쓰레기 이렇게 재활용하는 망이 있어가지고, 그물 같은 어떤 이렇게 가방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PT병 담는 그걸 이렇게 이제 아침에 내놓고 이제 아저씨가 가져가고 난 뒤에 이제 그물만 남겨놓거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오려고 이제 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한 9시쯤에 나갔는데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거예요. 중천에 떠 있는데, 보통 태양이 우리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하늘을 보면 태양이 보통 100원짜리에서 500원짜리 같이 보이거든요. 되게 작게 보이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근데 내 눈앞에 소뚜껑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가까이 떠 있나? 건물 한 2, 3층 높이 정도의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타임머신인가? 혹시 타임머신인가? 누가 이렇게 떨어지기로 돼 있나? 태양이 엄청나게 가까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혹시나 또 회폭발이 아닌가? 근데 너무 누가 이렇게 큰 조명을 켜놓은 것처럼 굉장히 밝게 가까이에서 빛나서 뜨겁더라고요. 또 뭐지 이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더워라 이러고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게 뭐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UFO인가? 혹시 포탈을 열었나?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그거와 흡사한 거는 원기옥 같은 그런 느낌? 원기옥 모이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느낌? 그래서 신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현상을 본인 집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우주에서 핵폭탄이 터졌을 수도 있죠. 만약에 우주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요격이 돼서 터지면 우리도 더워질까요? 우리도 더워지겠죠. 그죠? 지금 그러면 이 뜨거운 날씨는 핵폭탄이 터져서 뜨거워진 건가? 근데 소닉붐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소닉붐이 느껴지진 않았는데, 그렇다는 건 우주 그 대기권에서 터졌다는 얘기겠죠. 그죠? 만약에 핵폭탄이 터졌다면, 지금 나가면요, 날씨가 7월 초만 해도 이렇게 안 더웠거든요. 7월 초만 해도 이렇게 안 더웠는데, 지금 7월 이제 8월 초가 7월 말 8월 초로 가니까 엄청나게 더워요. 와, 진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 근데 또 전기세는 올랐죠.
요번 달에 그거 보셨습니까? TV 수신료 따로 나오는 거? 난 깜짝 놀랐어요. 전기세도 선풍기밖에 안 틀었는데 되게 많이 나왔던데. 4만원 가까이 나왔던데. 거기에 나 시청료가 플러스 된 줄 알았더니 시청료가 따로 나오더라고요. 와, 그러면 합하면 한 4만원 3만 7천 얼마 나왔어요. 그러면 합하면 4만원 정도 나왔다는 얘기인데, 선풍기밖에 안 틀었는데. 와, 에어컨 틀면 진짜 한 몇십만원 나오겠네. 그 슈퍼 가니까 에어컨 온도를 좀 낮췄더라고. 저번 달에는 되게 세게 틀었었거든. 근데 요번 달에 보니까 되게 이렇게 그걸 했더군요. 온도를 약간 올린, 에어컨을 좀 약하게 틀었더군요. 전기세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나봐요. 그죠? 아무튼 좀 진퇴양 이러지도 못하고, 전기세가 제가 보니까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지금 전기를 적게 쓰는데 요금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전기는 적게 썼는데 요금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런 걸로 봤을 때 한 체감으로는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지금 뭐 덥다고 에어컨 틀었다가 막 전기세 어마어마하게 나오실 거예요. 그죠? 아무튼 이상한 현상, 옛날에 그 파티마 현상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목소리가 들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파티마처럼. 그냥 태양이 소뚜껑만하게 보였어요. 가마솥만하게 이렇게 크게 보였어요. 아무튼 신기한 현상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 해봅니다. 지금 지구의 상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지구의 상태는 지하수가 모두 증발되는 상황이 아닌가. 영하 2012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저기 주황색 층에 원래는 지하수가 있어야 되죠. 주황색 층에 지하수가 있어야 되는데 마그마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이 지하수를 땅 위로 올려버리는 거죠. 그죠? 땅 위로 올려버리면서 그게 비가 돼서 내리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 무더위는 옛날에는 태양만 뜨거웠는데 이제는 그 온돌처럼 밑에서도 올라오고 있다. 밑에서 열기가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고온다습한 게 아닌가. 그죠? 그래서 사우나 같은 그런 증상이, 그런 기후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죠? 좀 냉각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작은 조수지 여러 개를 만들어서 땅을 좀 식히는 방법밖에 없죠. 뜨거운 걸 냉각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요즘 가스층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가 마그마가 그 땅속에 있는 광물들을 녹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 용광로처럼 광물들을 녹이면서 거기에서 그 광물들의 가스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죠? 아니면 석유층이 있는데 그 밑에 마그마가 있든지. 그죠? 저 땅 속에 석유층이 있는데 그 근처에 마그마가 있든지. 그러니까 석유가 자연적으로 정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스층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싱크홀도 생기는 거예요. 광물이 마그마에 녹아내리고 지하수는 다 증발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싱크홀도 생기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 땅이 무너지는 거죠, 집안이. 물론 거기에서 그렇게 무너지면서 지진도 나겠죠. 그죠? 무너지면서 지진도 나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구가 뜨거워짐으로 해서 물렁물렁해지는 거죠. 과거에는 지구가 이렇게 뜨겁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얼어있는 아이스크림처럼 단단했는데 지금은 약간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같이 흔들흔들거리는 거죠. 흐물흐물거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그죠? 버티지를 못하고 단단하게 모여서 버티지를 못하고 주르르륵 설사하듯이 흘러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죠? 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거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냉각을 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다. 어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바닷물을 냉각시켜서 옛날에 북극과 남극이 얼어있던 상태로 다시 만드는, 그 상태로 다시 차갑게 뭔가 좀 차가운 기후로 다시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이 큰 지구를 냉각을 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물이 이제 세균들이 많이 번식하겠죠.
왜냐하면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온도가 될 테니까. 우리가 왜 음식물 상하는 온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온도하고 비슷한 온도가 돼요, 물이. 그럼 물이 부패하게 되고, 그럼 그 물을 마신 인간들도 병에 걸리겠죠, 그죠? 아무튼 이제 뭔가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1년에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긴다는 건 이미 예견을 한 상황이고, 1도가 오를 때마다 지구의 어떤 한 종류가 멸종을 한다. 어떤 곤충이나 동물들이 체온이 너무 올라가서 멸종을 한다. 그런 얘기도 이미 과학자들이 수십 차례 했습니다. 어쨌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지구를 빨리 냉각시켜야지,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뭐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죠? 여강 2011을 보면 엄청난 재난이 오죠. 그죠? 호수가 말라버리고, 막 전기 같은 게 막 올라오죠. 그죠? 나중에는 땅이 막 용암이 올라와서 땅이 막 갈라지고, 화산이 터지고, 지금 실제로 나무들이 다 불타고 있는 이유가 뭐 태양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밑에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또 그 캐나다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아무튼 좀 너무 이게 지금 계속해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정말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사태까지 오지 않을까. 그에 따른 어떤 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의견을 모아서 뭔가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상병 사건 1년 후. 아직도 이제 1년이 넘었죠. 얼마 전에 1주년이 됐으니까, 1주기가 됐으니까. 그 최상병, 요번에 이제 수해가 요번에 또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민 지원을 아무래도 많이 안 가는 것 같아. 그죠? 부대장이 웬만큼 수해가 크지 않고서는, 민간인, 중장비를 활용한 민간인 복구를 하라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물론, 뉴스에 보니까 일부 그 장병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러긴 하던데, 예전보다는 적극적인 대민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누가 가겠습니까? 대민 지원 갔다가 자기 모가지 날아가게 생겼는데, 사건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최상병 사건이 점점 뭔가 게이트화 돼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 라인, 자기 사람이라서 봐준 게 아닌가. 계속 그렇게 약간 게이트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그래서 그 수해 복구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섭질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안타깝죠. 그죠? 최상병의 죽음도 안타깝지만,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물론 고령화로 인해서 또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고, 그리고 해마다 장마가 있는데, 하천 정비를 하천을 정비하는데 1년 이상 걸리고, 요번에 그 같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견디지 못하게끔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반복적인 어떤 부실 운영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몇십 년 동안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기후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확정해서 그걸 해야 되지 않나?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죠? 아니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니까 오늘 뉴스에 발표가 났는데, 소형 댐 저수지를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그래서 생활용수를 쓰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던데, 뒤늦게나마, 그죠? 이 물을 잘 활용을 해서, 식수 부족인 지역이 한국에도 꽤 많지 있지 않습니까?
픽스 부족인 지역이 꽤 많이 있는데 그쪽에 잘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때 마침 또 저번에도 최상병 사건 때도 해외에 있었나? 그때 처음 수해 났을 때도 나토 회의 갔다고 그때 그랬었죠. 요번에도 나토 회의였나? 하여튼 해외 뭐 순방 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경로했겠죠, 그죠? 근데 뭐 뉴스에서는 뭐 웃는 사진밖에 안 나오던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건이 매년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혹가다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더 자주 더 많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또 유난히 태풍이 많이 오네요, 그죠?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뇌새끼 초봉은 CEO급. 지금 대졸 초봉하고 연봉 1억 CEO, 연봉 1억 CEO가 요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봉 1억 정도 받는 CEO가 대졸 초봉하고 비슷하다는, 실수령액이 비슷하다.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 파일을 올리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쭉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가 이게 특정 나이대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39살까지만 뭐 창업지원금 주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청년지원금? 뭐 그런 식으로 이상한 지원금을 준다고 뭐 창업비용도 주고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IMF 때 결혼을 한 사람? IMF 터지기 전에 결혼한 사람? 그죠? IMF 때 터지기 전에 결혼해서 애를 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죠. IMF 때 태어난 IMF 세대들. 그 반면에 IMF 전에 태어난 70년대생들, IMF 때 이제 성인이 된 사람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죠. 특히 76년생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죠? 76년생을 기점으로 군복무도 늘어났어요. 그죠? 방위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신체가 열악하거나 신체 조건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군복무를 더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가 제대하고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18개월로 확 깎아버렸죠. 그죠? 단계적으로 군을 2년도 안 다니는 쪽으로 깎아버렸죠. 그죠? 요즘 친구들은 다 방위급 군대를 다니잖아요. 그죠? 예전에 방위들이 1년 6개월 다녔거든요. 요즘은 다 방위급으로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방위급으로 군대를 갔는데 좀 있으면 군병력이 없어지죠. 모자라게 되죠. 저출산에다가 군복무도 짧으니까 그거를 못하게 되죠. 엉망진창이 되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2000년도쯤에 한 1990, 한 5년쯤에 태어난 친구들, 그 친구들이 지금 30대잖아요. 지금 30살쯤 된 친구들,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죠. 군대 갈 때 군 깎였죠. 무상급식, 무상교육 받죠. 그리고 지금 장가 가면 또 뭐 1억 주라 이런 얘기 하죠. 또 아파트 신청하면 아파트 시험부부 특별 분양 받죠. 심지어 주택 청약 통장이 필요 없을 만큼 그런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70년대생들은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40년 동안 국민연금 넣어도 자기가 국민연금 받을 때쯤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연금을 몇 년 못 받고 고갈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70년대생들이 못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다 이 IMF 세대한테 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 엄청 맞고 학교 다닐 때 엄청 맞고 다녔는데 선생님한테 좀 맞았는데 요즘 애들은 선생님을 두드러 팬다 그러죠. 선생님을 뭐 돌려차기 한다고. 그러니까 딱 자기 자식이 학교 들어갈 때쯤 되니까 내 새끼 건드리지 마라. 우리 선생님을 때리고 있어요. 실수령액이 크게 차이 안 나요. 연봉 1억을 받으면 세율이 50%거든요. 그거 뭐 5천만 원 날라가잖아요. 그죠?
대졸 초봉이 얼마일까요? 대졸 초봉이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죠? 최저임금 수준 주나? 요즘 대졸 초임이 얼마 주는지 모르겠는데 최저임금 더 받겠죠, 그죠? 연봉 한 4, 5천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대졸 초봉이 연봉이 연봉이 한 5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5천만 원까지 줄지 모르겠는데 5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연봉 1억 CEO가 세율이 50%니까 50% 날라가 봐요. 대졸 초봉은 5천만 원이면 그 세금 20%일 테니까 1천만 원 정도 날라가겠죠. 둘이 1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리고 거기서 국민연금, 뭐 의료보험 이런 거 떼면 둘이 비슷해요. 최저임금이 지금 상당히 기형적이다라는 반증이겠죠. 그죠? 그러면 연봉을, CEO를 2억을 주면 되지 않나? 2배를 주면 되지 않나? 2배를 줘도 비슷해요. 1억하고 5천만 원하고 세금을 하도 많이 떼니까. 세금이 52%가 나가잖아요. 3억을 줘야 조금 많고, 4억 줘야, 4억은 받아야 확실하게 많아요. 3억을 받아도 큰 차이 안 나요. 초봉이잖아요. 초봉하고 CEO급인데, 3억을 줘도 큰 차이가 안 나요. 세금 50% 때문에 1억 5천이잖아요. 그죠? 대졸 초봉을 5천만 원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이제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러면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3억 이상, 우리나라 CEO가 3억 이상 받을까요? 우리나라 CEO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냥 그것만 하죠. 관리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CEO들은 기획을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처럼, 야, 앞으로 이런 걸 할 거야. 이런 걸 만들어. 이런 걸 안 해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냥 관리만 하는 걸로 알아요. 어디 가서 PT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CEO들은 연봉을 많이 주지 않아요. 많이 받지를 못해. 자기 주도로 기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봉을 많이 안 줘요. 회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죠. 아무나 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주 잘리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고수익을 안겨주는 어떤 기획이나 아이템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뭐 많이 반도체 설계하고 있는 사람은 뭐 많이 받겠죠. 그런 게 아닌 사람이면 연봉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관리형 CEO들이 많기 때문에 연봉을 많이 못 받아요. 그죠? 물론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임금을 받으면 좋겠죠. 요즘 뭐 공사판에 일만 해도 뭐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건강하면 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건설 자체가 줄어버리죠. 인건비가 비싸니까 건설 자체가 줄어버리고 뭐 다른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죠? 아무튼 최저임금에 너무 지금 올해 만원 돌파했는데, 글쎄 만원을 돌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많이 떼가는 게 문제겠죠.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그래서 여러가지 의문.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암살을 참 많이 당했죠. 링컨 대통령도 암살당했고, 또 그 대통령은 아니지만 마틴 루터 킹이라는 그 대통령 후보도 암살을 당했고, 레이건 대통령도 죽진 않았지만 총을 맞았었고, JF 케네디 대통령도 암살당했고, 그리고 요번에 또 총격을 당한 거는 도널드 트럼프, 또 대선 후보 선거 유세 중에 또 당했죠. 근데 여러 가지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약간 프로파일러적인 성향 인식이 들어서 약간 화면 보고 나름 분석하면, 저는 그 친구는 시선 끌기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엎드려 쌓아 자세한 친구는 시선 끌기용이고, 그러니까 눈에 띄게 행동을 했죠. 지나가는 사람이 핸드폰으로 찍을 정도로 어설프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총을 쐈어요. 그 누가 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다 보일 정도로 은밀하게 미리 가서 누워 있었던 게 아니고, 위장을 해서 누워 있었던 게 아니고, 연설하고 있는 도중에 올라가서 총을 그렇게 잘 보이는 데서 쐈어요. 그건 제가 보기엔 시선 끌기 같고, 시선을 그 총각 쪽으로, 어린 친구 쪽으로 돌리게 하고 뒤에서 쏜 게 아닌가. 뒤에서 쐈기 때문에 귀를 맞은 거죠. 우리가 정면에서 보면 귀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누워있죠. 약간 뒤쪽으로. 사람은. 아무리 귀가 커도. 근데 뒤통수에서 보면 귀가 잘 보여요.
그 트럼프 지금, 미국 그 전 트럼프께서 고개를 이렇게 약간 돌리면서 정말 그 첫눈이라 그러죠. 아니면 어디 한 대 맞고 튀었을 수도 있고. 그죠? 트럼프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특수경호를 받고 있었죠. 비밀경호국인가 뭐 거기에서 최고의 요원들이 경호를 하고 있었죠. 실제로 그 저격총을 삼각대에다 대고 그 친구를 쐈거든요. 저격총 그 가까운 얼마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100m밖에 안 되는데 150m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저격총으로 쏴서 친구를 죽였죠. 근데 거기서 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옛날에 그 노태우 대통령께서 경북기계공고에 지하철 기공식에 왔던 적이 있어요. 오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경호가 근접 경호 있고 50m, 100m, 150m, 200m 이렇게 경호한다고 들었거든. 근데 150m면 기본적으로 K2로도 맞출 수 있는 K2로도 맞출 수 있는 거리예요. 그 구형 M16이면 충분히 맞추죠. 그죠? 근데 한 번에 맞추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그게 위에서 쐈다 그래도 각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친구가 뾰족한데 밑에서 쐈거든요.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맞추려면 조금 더 위로 올라왔어야 돼요. 그죠? 그럼 조금 더 위로 올라왔으면 경호원한테 바로 보였겠죠. 그죠? 하여튼 약간 이상한,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좀 힘들지 않나? 거기서, 그리고 왜 단발로 놓고 쐈을까? 어차피 자기는 걸리면 죽을 텐데. 그죠? 전직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했으면 분명히 그 친구는 목숨을 걸고 있을 텐데, 저 같으면 연발로 놓고 갈겼을 것 같아요. 왜 단발로 쏘면 세 발밖에 안 땄을까? 점사로 놓고 쏜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으면 연발로 놓고 그냥 갈겼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발은 맞았겠죠. 얼추 맞겠다. 어차피 그 총 자체가 저격총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한 저격이 안 돼요. 그죠? 그럴 거면 어차피 죽을 거 각오하면 연발로 놓고 갈겼는 게 훨씬 더 죽이려면 효과가 더 컸겠죠. 그죠? 경찰이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가는 걸 보고도 왜 잡으려고 올라갔다가 총을 겨눠서 내려왔다 그러는데 왜 무전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건물 옥상에는 경찰이 한 명 올라가 있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150m면 경찰 한 명 정도 올라가서 앉아 있었어야 되죠. 그죠? 그것도 없었고, 올라가는 걸 보고도 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것도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고, 아마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얼굴을 보면 서양인들이죠. 얼굴은 좁고 여기 귀 쪽이 넓죠. 그래서 만약에 고개를 그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걸리지 않았으면 총구의 방향으로 봤을 때 뒤통수가 날아갔을 거예요. 그래요. 뒤통수가 총알이 관통을 하거나 총알이 박혔거나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죽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반신불수가 됐겠죠. 내 기능의 일부를 사용을 못하겠죠. 그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떨어졌거나, 아니면 뒤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해골이 박살나서 내가 이렇게 바깥으로 쏟아지거나, 아마 만약에 뒤통수를 맞았다면 아마 반신불수가 됐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를 맞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게 파편이 됐든 뭐가 됐든 얼굴 근처로 이렇게 총알이 날라왔으면 일단 고막이 터졌을 걸로 예상을 해요. 고막이 터지고 눈이 하나 이제 앞으로 안 보일 거예요. 한쪽 귀가 안 들릴 겁니다. 한쪽 눈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그 맞은 쪽 얼굴 뇌가 약간 손상이 되겠죠. 마침 저번 달에 제가 그 비슷한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저는 허벅지 쪽으로 날아와서 그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저는 하이바를 썼거든요. 자전거 헬멧을 썼기 때문에 머리 쪽에는 큰 이상이 없었어요. 헬멧은 괜찮았거든요. 아무 상처가 없더라고요. 핸드폰 액정 필름이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 액정 필름에 생긴 그게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오른쪽 귀 쪽에도 그런 비슷한 칼로 베인됐던 그런 상처가 생겼을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아마 앞으로 크게 몸이 불편해지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서 살살 생각을 해봤어요.
타노스 같지 않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타노스 같죠? 외모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타노스 같은 느낌이 들죠. 그 타노스가 여러 가지 버전이 타노스가 있는데, 거기 농장 가가지고, 그거 왜 약간 반신불수된 타노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모가지가 이렇게 날아가는? 그게 있었고, 또, 나중에 타임머신 타고 오는 타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같은 마블이지만, 엑스맨 시리즈에 보면, 그 데이 오브 퓨처스라는 영화,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울버린이 정신만 과거로 가서 그 로봇가 만들어지는 걸 방해하는 어떤 그런 그 엑스맨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암살을 하죠. 거기도 보면 대통령인가 누군가 암살을 시도하다가 그걸 울버린이 맞게 되고, 그리고 무슨 경기장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대통령 같은 VIP가 있는 데서 뭐 둘이 싸우고 그러죠. 근데 그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데이 오브 퓨처스라는 그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고, 마침 또 데드풀하고 울버린이 개봉을 하고 있네요. 그죠? 지금 상황은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하고 비슷하죠. 지금 상황은 어벤져스 엔드게임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누가 이걸 칠 것인가? 누가 이걸 치게 될 것인가? 마침 또 아이언맨이 닥터둠으로 그 복귀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누가 이걸 마지막에 누가 이걸 올리게 될 것인가? 그게 참 궁금하게 되네요. 그죠? 자작극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그런 패턴이고,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굳히려고 약간 자해하는 대통령들도 많이 있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최근에 각국 정상들한테 테러를 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며. 기시다 총리 폭탄 테러 사건도 있었다네요. 그리고 실제로 총을 맞아 죽은 총리라든지, 대통령이 뭐 나라를 버리고 도망을 간다든지,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이란 대통령도 죽었죠. 헬기 타고 가다 죽었죠. 최근에 각 나라 정상들이 이렇게 베트남 총리도 죽었죠. 베트남 대통령도 죽었죠. 각 나라 이렇게 몇몇 나라 정상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작극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지만 테러의 가능성도 높다. 지금 봤을 때는 테러의 가능성, 그 친구 있잖아요. 총 쏜 친구, 잡혀서 죽은 친구, 저격 그 M16을 쐈던 그 친구가 그 비스트하고 닮지 않았습니까? 엑스맨 비스트 변신하기 전에 그 친구하고 되게 닮았어요. 아무튼 이런 불행한 일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불행한 일, 뭐 어쨌든 그 미국에서나 가능한 그런 일이긴 하지만, 글쎄요. 그래도 이렇게 암살하고 저격하고 이런 건 좀 물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공공 와이파이의 새로운 특징. 그래서 저번 달에요. 그래서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참 궁금하고, 정말 그 정부가 국민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해킹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 이 공공 와이파이 제대로 운영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서버도 있어야 될 테고, 그죠? 그 와이파이 그 기계도 달아야 될 테고. 근데 기계가 제가 이야기했지만 대학교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학생들이 많은 그런 데 설치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초등학교 앞에나 이런 데는 또 다른 지역에, 우리 지역 그 대명동 계대만 설치되어 있어. 대명동 계대에서 대명시장 그 근처만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공공 와이파이 제도를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걸 하는 게 정상일 텐데, 그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다녀보니까, 그 공공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는, 그러니까 24시간 편의점 같은 거 있죠. 불을 끄지 않는 편의점.
24시간 영업하는 마트나 편의점이 그 와이파이 쓰는 좀 바로 앞에 있어요. 신기하죠.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 감시하는 건가? 편의점에다 CCTV 설치해놓고 누가 공공 와이파이 쓰러 오나 감시, 정부에서 감시하는 건가? 그죠. 코로나 때는 이제 코로나 그 감염자 추적한다고 운영을 해서 뭐 이해는 하겠는데, 이제 코로나 끝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고, 그죠? 예전에도 공공 와이파이는 아닌데, 저희 동네 근처의 공원에서는 와이파이가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때 스마트폰을 처음 샀나? 형 스마트폰이었나? 스마트폰을 처음 샀을 땐가, 공원에서 와이파이로, 아프리카 TV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공공 와이파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마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특정 장소에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게 아니었으면 좋겠고, 제도를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없애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괜히 계속 운영하다가는, 개인의 사생활을 해킹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공공 와이파이 제도 없애는 게 낫지 않나, 그죠? 아니면 요즘 알뜰폰 많지 않습니까? 알뜰폰을 무제한 데이터 같은 걸 하던가, 예전에 3G 무제한 데이터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좀 싸게, 이렇게 정부 지원회가 싸게 하면 굳이 공공 와이파이를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해킹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그죠? 뭐 정액제 같은 걸 만들면 되죠. 예전에 3G 정액제 같은 거, 3G 무제한 정액제 같은 거 만들면 되죠. 그죠? 그런 걸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해가 높고, 그리고 공공시설에 해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오히려 해킹의 숙주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 제도를 정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뭐 얼마 전에 끝났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그 열기가 한 이틀이 안 가더군요. 그 열광하시던 아주머니들은 다 어디 갔는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선거예요. 그 전에 제가 예상을 한 건데, 소문에 듣기로는 한동훈 당대표가 선출이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사실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만약에 탈당을 한다고 칩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쳤을 때, 진짜 이건 진짜 한국 정치사의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죠?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죠. 또 총선도 말아먹었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자체를 이끈다고 해서 뭔가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선거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나와서 떠든다고 표 찍어주는 게 아닌데, 아무튼 지자체도 말아먹고 대선 때 가면 옛날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기시다 총리가 지시를 하지 않았나? 지금 일본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사임하라고 지금 난리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는 기시다 총리의 예상은 10명 정도 데리고 탈당을 해서 개헌을 하라는 게 아닌가. 그죠? 그럼 무슨 개헌을 하려고 할까요? 그죠? 그 2026년 전쟁서라고 연결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유사시에 일본군이 한국을 상륙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거겠죠. 지금 못하게 돼 있죠. 지금 아마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유사시에 일본군이 한국을 상륙할 수 있도록 한다고, 북한하고 전쟁을 붙으면 일본군이 우리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한일 합방하고 비슷한 법안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유사시에 일본과 물자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 한국 전투기를 몬다든지,
그죠? 뭐 그런 식 한국에 있는 탄약고에 있는 총알을 쓴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닐까, 그죠? 세 번째는 강제 징집이겠죠. 물론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일본이 만약에 한국을 먹고 한국하고 연합해서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면 당연히 강제 징집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옛날같이 정신대나 위안부 모집을 하겠죠. 그죠? 그거 뭐 관련돼서 그걸 이제 합법화 시키는 게 아닌가. 명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사임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전쟁을 하기 싫으니까요. 일본 국민들도 대다수가 전쟁을 하기 싫으니까요. 기시다 총리 보고 사임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죠? 뭐 이런 거 실제로 여러분들 제 말이 헛소리가 아닌 게 실제로 필리핀에서 일본하고 그런 한일 합방하고 비슷한 그 조약을 맺었어요. 뭐 전쟁 나면 뭐 개입을 뭐 이렇게 도와주는 스타일로 뭐 필리핀 앞에서 필리핀 앞바다에서 군사훈련 해도 되고 뭐 그런 법안을 얼마 전에 한일 합방 비슷한 유사한 한일 합방하고 굉장히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필리핀은 일본하고 머니까요. 거리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걸 해도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 한국은 가까우니까요. 그죠? 그리고 과거에 안 좋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뭐 뉴스에 보면 분위기가 안 좋죠? 탈당이 아니라 탄핵시킨다는 민주당 지지율이 왜 안 오를까요? 탄핵을 안 시켜서 안 오를까요?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오르지 않죠. 마침 또 올림픽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전당대회 그 뭐 한 소식이 다 묻혀버렸죠. 그죠? 근데 어차피 뭐 결과가 뻔하지만 결과에 안 봐도 비디오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슈몰이에 흥행에 이렇게 제도에 걸렸죠. 그죠? 아무튼 뭐 탈당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씨가 당대표로 당선됐기 때문에 탈당을 할 것 같지 않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의 미래가 밝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최상병 청문회 하면서 좀 정모 의원이 좀 무리하게, 누가 봐도 좀 무리한 그런 어떤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거 보면서 생각났어요. 민주당은 쌍용차한테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그죠? 마침 요번에 그 액티언이라는 신차가 나왔는데 예약이 35,000대라고. 다행히 쌍용차가 작년에 많이 팔렸다 하더군요. 11만 대나 팔렸다고. 쌍용차가 보통 1년에 1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11만 대를 생산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죠? 아무튼 다행히 쌍용차가 그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다시 이렇게 부활할 수 있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고 좀 다행인 것 같고 전 그거밖에 없다고 봐요. 기술 개발밖에 없다고 봐요. 이런 온갖 악재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건 전 기술 개발밖에 없다고 봐요. 정부가 밀어줘도 요번에 그 팀원 사태를 보니까 100매덕을 정부에서 밀어줬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죠? 예전에 쌍용차 때 기억나네요. 댓글에 절대 지원해주지 말라고 그런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안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팀원은 어떻게 지원해줬네요. 그죠? 아무튼 민주당은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쌍용차한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 이대로 좋은가? 최근에 그 쌍용차도 티볼리가 한번 급발진 사고가 있었다고 어떤 분이 뭐 그걸 했죠. 실험을 했죠. 실험을 했는데 뭐 장치들이 다 정상 작동이 돼 가지고 지금 뭐 계속 소송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티볼리 한 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현기차 아닙니까? 솔직히 길거리에 다니는 대부분의 차들이 현기차들이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그 현기차가 많은데 아무래도 그 급발진 사고가 일어난다면 현기차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제가 지금 그 최근에 급발진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가다가
갑자기 차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가드레일을 바꾸고 간다든지, 차가 갑자기 핸들 같은 거 쏠리면서 박아버린다든지,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갑자기 가속이 막 돼가지고 돌진을 하죠. 공통적인 특징이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는다. 브레이크가 밟아도 차가 멈추질 않는다. 막 달리죠. 무슨 그 스포츠 레이싱 하는 것처럼 막 달리면서 탁 박아보고 죽어버리죠. 그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음주운전이라고 치부를 했죠. 그전에도 3명, 4명 죽는 차가 있었어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서 박았다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죠. 그죠? 그전에도 이런 문제는 있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영상들을 계속 보면서 느꼈던 점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그 왜 소같이 생긴 그 소하고 강아지처럼 생긴 그 로버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내놨던 군사용 그 약간 소가 당나귀 같이 생긴 그 목 없는 당나귀 같이 생긴 로봇,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막 달리는 그게 있었어요. 질주하는 그런 빨리 달리는 그런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보면 그걸 타이어로 바꾸면 모습이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 또 현대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인수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AI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동물 로봇의 AI를 그대로 차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럼 차가 이렇게 강아지 같은 게 이렇게 계단 같은 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해요. 뭐 덤블링을 한다든지, 물론 차가 가다 바로 덤블링을 하지는 않겠죠. 덤블링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면 차가 이렇게 덤블링을 비슷한 걸 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몇몇 영상들이 이렇게 보면. 만약에 현대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동물형 AI를 그대로 쓰고 그 덤블링하고 그런 걸 그대로 쓰고 있다면 자동차용 전용 AI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죠? 그것 때문에 사고가 만약에 나는 거면 자동차 AI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죠?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정도면 그 정도는 충분히 만들 텐데, 더 쉽죠. 덤블링도 하는데 자동차 주차하는 건 더 쉽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걸 의뢰를 해야 되지 않나? 자동차 자율주행 같은, 그냥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자동차 전용 AI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쨌든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냥 급발진이다, 그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 우리 회사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사고가 많고 대량 사상자가 오면 9명이나 죽었지 않습니까? 대량 사상자가 나고 이런 거는 그걸 해야 되지 않나? 정부 차원에서 뭐가 문제인지 진짜 하나하나 다 분해해가지고 부품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슈만 보는 게 아니라, 진단기만 꽂고 뭐 문제 있으면 없으면 이건 보는 게 아니라, 왜냐면 지금 컴퓨터는 해킹도 당하고, 그게 저도 스마트폰을 쓰지만 아무 이상 없다고 뜨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뜬단 말이에요. 해킹을 당하거나 프로그램이 인코딩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누군가가 그 안에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심어놨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백도어 같은 거 심어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전문가들한테 해가지고 그거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만약에 뭐 1000대 중에 한 대가 고장나게 만들어 놨다든지, 그죠? 에러가 나게 만들어 놨다든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걸 어떻게 점검을 하냐면 계속 돌려보면 되죠.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계속 트랙을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계속 뭔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무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몇 킬로 달릴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뭐 무한 테스트 같은 걸 해봐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의 검증을 했겠죠. 현대에서도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검증을 했겠지만 이게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좀 심각한 사망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더 큰 어떤 미국이나 이런 데서 더 큰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죠? 단복으로 벌써 단복 금메달, 단복 우승을 차지한. 그렇네요.